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2022년 1월 10일 라이브 방송에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께 또 부의 진리라는 책을 주제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년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도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아직 좀 침체를 보이는 것 같죠.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2020년도에 너무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침체를 겪는 건 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의 본질을 잊지 않고 우량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나중에 더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월 10날인데요. 네.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시죠? 인사 다 해주시고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다 같이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미세먼지도 많고 또 그래서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퇴근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또 여러분 인생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책을 안 사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의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이 부의 진리 책은 끝나겠네요. 그러면 이 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금 부자들 책, 저 뒤에 보이시죠? 연금 부자들 책, 이 책으로 들어가서 또 연금에 대한 중요성 제가 쓴 내용이니까 그걸 또 계속 진행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한 5권 정도 됐는데 제가 책 쓰는 게 직업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책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읽어주시고 하셨는데 부의 진리가 그래도 작년에 2021년에 굉장히 많이 판매된 책이 되어서 또 저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부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삼성전자를 매일 한 주씩 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지난 6월인가요? 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 이제 뭐냐면 이 부의 진리 책을 가지고 끝까지 훑어왔거든요. 지금 이제 300페이지 중에서 265페이지 왔으니까 거의 다 읽은 거죠. 물론 책을 몇 번씩 읽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낮에도 한 3번 읽은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인까지 또 받아가지고 가셔서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했는데 이 책 보시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책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도움이 되시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들 꼭 읽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또 오셨으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 부의 진리는 투자해서 돈을 벌어라가 아니죠. 이 부의 진리 책 딱 보시면 책 제목에 부의 진리라고 되어 있고 위에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뒤집어 보시면 이 책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부자와 한 배를 타라 라고 해서 진정한 부를 이루는 돈의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딱 하나만 있다면 결국은 부자와 한 배를 타라 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이제 수없이 귀에 박히게 들으셨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몇 번씩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사회에서 부자와 한 배를 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빈자인 사람이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 40년 전에는 빈자가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개천에서 여기 났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면서 그냥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부자와 같은 배를 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이 부의 진리라는 책에서 여러분께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점점 더 지금 이제 발전은 아닌 것 같고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작년에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은 전부 강남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강남에 샀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외곽에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강남은 이제 성이 됩니다. 성.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 보시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동네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강남에 계신다면 뭐 거기서 버티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나오신다면 다시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이 되어가고 있는 구조를 보고 있으면서 이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강남으로 들어갈 돈도 없고 들어갈 능력도 없고 사실 들어가 봐야 세금만 내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패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강남 부동산을 살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주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진정한 투자라는 거 제가 계속 역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의 진리라는 책을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이제 5장 페이지 265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이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 한 얘기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왼쪽에 있는 그 들어가는 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고민이 있었다. 돈이 많으면 돈의 주인일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만 돈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던데. 이 고민에 대한 결론이 바로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릴 내용입니다. 진정한 돈의 주인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방법과 더불어 쓰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안다면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 진리를 깨닫고 돈의 주인이 되는 마지막 10번째 방법. 치열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5페이지 들어가면 265페이지의 바로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를 사라고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제가 마지막 5장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고 뭐 강남에 집을 사고 테슬라를 사고 뭐 다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불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된 명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전이죠. 금괴를 도둑질한 일당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금괴를 도둑질한 사람은 전문 터리범과 흉악범도 아닌 인테리어 업자였다. 인테리어 업자가 왜 금괴 탈취범이 되었을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때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 살았던 박모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65억 원어치 금괴 자산을 모았다. 그런데 금괴를 들고 있자니 불안했다. 그래서 사무실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상자를 만들어서 금괴를 묻어두었다.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박모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게 되었다. 치매는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니죠. 점점 악화하다가 결국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자, 문제는 사무실 붙박이장에 숨겨둔 금괴였다. 치매에 걸렸으니까 이제 점점 기억력을 상실할 터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가족을 불러다가 금괴의 존재를 알려야 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할아버님께서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결국 이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금괴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얼마 후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돌아가신 박할 할아버지의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가족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사무실 수리를 맡겼다.
자,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가 붙박이장을 정리하던 중 깊숙이 숨겨진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엄청난 양의 금괴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보아하니 가족들은 이 금괴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인테리어 업자들은 가족들이 금괴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금괴를 전부 훔쳐갔다. 물론 가족은 금괴의 존재도 몰랐고 인테리어 업자가 금괴를 훔쳐갔다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아무도 모르게 영원히 묻힐 수 있었던 완전 범죄였지만 이 사건은 우습게도 금괴를 훔쳐간 인테리어 업자 동거인의 고발로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물론 도난당한 금괴는 절반 이상이 벌써 소진된 뒤였다. 금괴는 박할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지만 본인이 쓰지도 못했고 가족에게 물려주지도 못했다. 아끼고 아끼다 똥된 셈이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실제 일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뉴스에 난 사례이고요.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사례가.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평생 돈을 모았지만 모은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면 다 무슨 소용일까? 다음 생이 있는 걸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걸까? 그것도 아닌데 말이다. 앞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잘 모으고 잘 관리해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모은 돈을 제대로 쓰고 가지 못한다면 과연 돈의 주인이라 할 수 있을까? 잘 모으고 잘 불리는 사람만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모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결국 돈을 모으기 위한 노예였을 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모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한 돈의 노예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3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한들 당장 쓸 돈이 지갑에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수백억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느라 가정이 붕괴되고 형제끼리 싸우고 있다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돈의 주인은 잘 쓰고 잘 물려준 뒤 만족하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죽는 그날까지 모으기만 하다 가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돈을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작 돈이 많아져도 쓰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냥 모으기만. 얼마 전에 제가 강의가 끝난 후에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강사님, 제가 얼마 전에 상가를 팔아서 이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려는데 어디다 사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질문을 듣고 제가 할머니께 여쭤보았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올해 80입니다. 할머니 연세를 듣고 제가 이렇게 답해드렸어요. 어느 지역에 사세요? 어느 아파트가 좋아요? 이렇게 답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 인생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무얼 살까, 어디 살까,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돈 다 쓰고 가세요. 천국에 가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연금 박사, 당신은 돈의 주인이라고 되라고 책을 썼는데 당신은 부자예요?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요. 저한테 부자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고 저한테 삼성전자 몇 주 있냐고 물어보는 분 계시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부자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데 남보러 부자 되래? 더 이상하잖아.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평생 쓸 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연금을 꾸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뭐 많지도 않아요. 국민연금 저희 집사람도 연금 있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뭐 퇴직금 이런 거 합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한 달에 500만 원 나와요. 그냥 걱정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면 더 잘 쓰겠지. 근데 뭐 1,000만 원 받아 2,000만 원 받으나 뭐 내 인생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냥 한 달에 500만 원 받아가지고 관리비 내고 살면서 좀 여행도 다니고 가끔씩 그렇게 제 인생 즐기다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왜 안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 삼성전자를 왜 사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불리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안 산다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이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사서 맛만 보는 것일 뿐이지 저는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안 사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사요? 더 욕심을 부려서 더 큰 돈을 불린다 한들 그거 가지고 제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내가 진짜 노후 자산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불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준비하셔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이미 자산이 먹고 쓰기에 충분한 자산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00억이 있어도 모자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 3억만 있어도 충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개인에 따라 달라. 자,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패턴을 보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에게 물려줄 것만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내가 털어서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고갈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별 때까지는 모으고 보자. 최대한 많이 불려놓고 보자. 라는 생각에 50, 60, 70, 80, 90이라도 계속 불리고 있어. 불리고. 그런데 결국은 불리느라고 매달 쓰는 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그냥 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 사기당하고 뺏기고 뭐 남 빌려줘서 못 받고 뭐 이런 일이 노인 사회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쓸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돈은 있지만 불안해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지키려고 잡고만 있다가 한 푼도 못 쓰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연금 박사, 연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연금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연금이건 얼마든 관계없이 그 금액이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0이면 500 딱 정해서 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내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연금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돈 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그걸 투자를 하든 날리든 쓰든 뭘 하든 사기를 당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기본적인 삶은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안 해놓으신 분들, 기본적인 삶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좋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입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주차장에 모셔놓기만 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정한 수준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주인인 사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재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라고 강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돈의 주인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주인과 부자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돈의 주인은 부자예요.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돈의 주인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돈의 주인은 부자예요.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돈의 주인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입니까? 진정한 돈의 주인은 잘 모으고 잘 불려서 잘 쓴 뒤 잘 물려주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돼요. 잘 불리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쓸 계획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분쟁 없이 자녀들에게 잘 나눠주고 할 것인가 이게 다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목적, 강남 부동산을 사는 목적 결국 다 뭐예요? 잘 쓴 다음에 잘 물려주고 가기 위한 것이지 평생 불리기만 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남겨두고 가시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식한테 줘봐야 그 자식이, 그 자식을 하면 안 되지. 그 자녀가, 네. 돈을 많이 남겨준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는 얘기도 있듯이 얘가 돈을 불리는 법을 모른 채 물려받기만 하면 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물고기를 주려면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줘야 되는데 물고기 잡는 법은 안 알려주고 물고기만 주고 가는 거야. 차라리 엄마가 먹고 가지 그냥. 엄마 아빠가 먹고 가면 되는데 그걸 안 먹고 가고 자녀한테 줬더니 결국은 자녀들은 그 물고기 가지고 싸우고 금세 다 날려먹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물고기 없이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모으고 불리는 데만 집중하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겠지만 잘 쓰지 못한다면 결국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고 강남 부동산도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그거를 지금까지 얼마나 불려오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불리면서 쓰는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려주는 계획도 같이 세우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돈의 주인이 되고 이 돈의 주인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불리고만 있다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지금 모으고 쓰고 지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됐냐?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신토부리, 신재부리. 자, 이거 제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거 잘하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생리활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생리활동 세 가지. 잘 뭐냐면 첫 번째,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아시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잘 먹고, 저녁에 잘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싸면 하루가 상쾌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리 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도 우리가 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건강한 재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활동,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고. 자, 먹고, 자고, 싸고, 모으고, 지키고, 쓰고.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보셨죠? 이게 뭐가 같아? 자음이 같아요. 자음이. 먹고, 자고, 싸고, 모으고, 지키고, 쓰고. 자음이 같아, 자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이 세 가지는 수천 년간 우리가 말을 사용해 오면서 같은 어원이라는 겁니다. 먹는 것과 모으는 것. 내가 뭔가를 먹으면서 몸에 축적을 하는 거죠. 이게 모으는 것이고, 자는 것과 지키는 것. 우리가 자는 시간이 우리 몸을 지키면서 새로운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싸는 것과 쓰는 것. 내가 먹은 걸 배출하는 것. 모은 돈을 쓰는 것. 이것이 결국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먹고 자고 싸고를 얘기하듯이 우리가 재무적으로도 건강하려면 모았으면 지켜야 하고 지켰으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세상에서 순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두 다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전 국민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불릴까 이것만 집중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변비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변비. 어때요? 살기 편해요?
괴롭잖아요. 먹긴 먹는데 못 사는 거야. 저녁 드시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내가 먹었으면 잘 배설을 해야지 또 먹고 배설을 하고 이 과정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건강을 하면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돈에 관련된 것은 잘 모으기는 하나 잘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셔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 부여진리 책의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고 강남부동산을 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은데 결국 그렇게 불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둬야 된다는 겁니다. 싸는 과정, 그리고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먹기만 하고 싸지 않는 것은 몸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같다. 쓰레기를 쌓아두면 몸은 비대해져서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모으고 지긴 돈을 잘 써야 한다. 쓰려고 모으는 돈이지 쌓아놓으려고 모으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모은 것을 적절한 곳에 알맞게 쓰는 겁니다. 잘 싸야 건강하듯이 잘 써야 행복한다는 거. 식사 시간에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잘 싸야 건강하듯 잘 써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뭐 가끔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있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줬잖아요. 하늘 아래서 그 만나를 계속 매일 줬습니다. 만나. 근데 자꾸 이 만나는 그날 내려준 걸 그날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 이걸 자꾸 쌓으려고 해. 오늘 내려준 걸 오늘 안 먹고 내일까지 쌓아두려고 해요. 그럼 결국 썩잖아요. 썩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모으는 건 좋은데 계속 모으기만 할 경우에 결국은 그 모은 자산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그 썩은 자산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재산을 오염시키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았으면 적절하게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강한 재무 활동이 어원이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수천 년 살아오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법과 돈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큰 차이가 없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두가 재산을 열심히 모으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잘 성장한 거 사실입니다. 옛날엔 저축률이 30%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싸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한 거예요. 적정한 소비 없이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는 성장에 따르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소비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비가 그냥 쓸데없이 과소비가 많을 뿐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잤다면 잘 써야 하듯이 이제는 그동안 모으고 지켜온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제가 쓰자고 하니까 무슨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명품백을 사고 뭐 굉장히 좋은 걸 하고 맛있는 거 비싼 거 먹고 이러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내 남은 인생 동안 적절하게 나눠서 그 돈을 정말 안정된 소득화해서 그것을 평생 쓰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자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 앞으로의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쓸 준비를 하자는 거죠. 잘 보시면 직장을 다닐 때는 우리가 월급이란 걸 받았어요. 그죠? 월급이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55세 퇴직하는 그날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꾸준하게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적절하게 모으고 적절하게 쓰면서 삶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애도 교육시키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소득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끊겨. 그다음부터는 목돈을 까먹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결국 젊을 때 사회생활할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직장에서 꾸준하게 다닌다면 퇴직하는 그날까지 고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60세 이후에도, 은퇴 이후에도 고정적인 소득이 평생 나올 수 있는 동일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없이 매달 꾸준히 안정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이 그냥 투자만 하고 있고 불리기만 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의 투자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1, 2년 동안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그나마 뭐 실패한 경험 없이 그냥 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진짜 리스크가 오고 찾아오고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린다면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전부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은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이 위기에서 큰 손실을 보고 또다시 투자 시장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투자해서 돈을 불리려고 이렇게 노력해 온 거 사실이고요. 사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말리지 않고 또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되듯이 이제는 모았다면 그걸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해내신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고 이런 삶을 사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 찍어드리는 거 이런 거 못해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 수천 개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증권사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사실 몰라요. 걔네들도 뭘 알겠어요. 자기들이 아는 몇 가지 종목만 알 뿐이지 그 종목 1000개를 어떻게 다 분석해요. 잘 몰라요 사실. 응? 그리고 뭐 어디 투자해야 되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일 테슬라가 오를지 떨어질지 미국이 오를지 떨어질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런 거 애초에 관심 없어요. 자 그런데 투자를 워낙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돈을 얼마나 잘 나눠서 쓰고 가느냐가 제 유튜브의 핵심이고 제 강의의 핵심이에요. 저의 인생이기도 하고 저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사실상 뭐 크게 관심 없어요.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제가 지금 벌고 있는 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충분히 나눠서 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애들한테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내가 여기서 뭐 수천억을 남기고 간다고 한들 뭐 걔네들이 뭐 몇 대가 부자가 되겠어요, 사실. 예.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또 바뀌고 있는 거죠. 이시조선이 안 망가졌다면 이시조선, 조선왕조 500년이 계속됐다면 저희 집 본 적이 서울시 종로구니까 4대문 안에서 양반집 자재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시조선은 끝났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반이 아니고 그냥 일반 민간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한번 내용이 봅시다. 어떤 댓글들이 오셨는지. 자, 연금복권 좋죠. 연금복권. 하지만 연금복권 당첨되신 분들한테 목돈으로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네. 책이 다 끝나간데 아쉬워요. 네. 끝나지만 또 계속 연금부자들 다른 책들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철학은 감동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순환의 법칙, 뭐 건강하시는 거 먹고 자고 싸고 요거를 한번 여러분 한번 집에서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뭐 이게 아이고 네. 왜 이러지? 네. 자 그렇고요.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그렇죠? 정보가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정말 정보가 많은 시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쓸데 있는 정보 별로 없어요, 사실. 예.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도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나오지만 진짜 핵심적인 뉴스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 심심하니까 보는 것일 뿐이지.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시면 이 정보 중에 무엇이 진짜 정보이고 무엇이 그냥 거짓이거나 그냥 유행성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교수님 강의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거기서 몰랐던 부분을 이제 채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무조건 다. 뭐 처음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 강의를 들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기에 다양한 유행성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투자의 본질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투자를 꿰뚫는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명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를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막 들렸던 그런 정보들이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아, 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구나. 얘는 아닌 정보구나. 아닌 정보 중에서도 얘가 무슨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는 일, 이 투자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가지를 안다. 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옛날에 뭐 똑똑한 아이들을 보면 얘는 하나 가르쳐 주면 10가지 알아. 그런데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10가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10가지를 알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본적인 철학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식들을 쭉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정보를 들었을 때 그 나머지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던 정보들을 모아서 그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를 배웠는데 10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았던 9가지가 그 하나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누구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하는 힘은, 저도 사실 책을 읽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데, 이 생각하는 힘은 기본적인 본질을, 뿌리를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느냐,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힘이 펼쳐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절대로 생각하는 힘이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독서 많이 하라 그러는데, 책을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가 생각하는 힘이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철학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어야 정보를 내가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하는 힘이 없이 책만 많이 읽게 되면 결국 들어오는 정보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되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유튜브에도 투자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수많은 방송을 많이 보지도 않지만, 본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인가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 철학들을 한번 제 방송을 보시면서 수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데 뭐 이렇게 길어서 못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책, 부의 진리, 그 다음에 저기 연금 부자들 있죠? 저 책 한 권 딱 사서 보시면 그냥 이 노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때마다 책 자꾸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가 책 팔려고 그러냐고 그러는 분 계신데, 이 책 사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됐다, 그냥 갖고 오세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네. 이 책 판다고 제가 얼마 벌겠습니까? 그죠? 뭐 저자라고 해서 책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시잖아요. 책 팔아서 돈 번 저자는 우리나라에 정말 손가락에 꼽아요.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이 책을 읽어보시라는 이유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 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안 봐도 돼.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안 눌러도 돼. 그냥 이 책 한 권 사보시고, 더 중요한 거, 이 책을 자녀에게 읽히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투자 얘기는 거의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책 끝나고 다음 책 이거니까 이제 이거는
연금 부자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시중에 다 있으니까 연금 부자들 책을 사보시고요. 이 책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을 사보시면 연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 책을 이제 이 부의 진리가 끝나면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또 읽으면서 여러분께 또 연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금 이야기하니까 연금은 무슨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고 연금은 사회제도예요. 사회제도.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받으셨던 그 월급, 그 안정적인 소득을 은퇴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 이것이 바로 연금이고, 그 연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0일 2022년인데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 방송 들어와서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시청해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문의하셔도 좋고요. 저 개인적으로 문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제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또 답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저희 상담센터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들도 쭉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계속 많이 달라지는데 다음 시간부터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해 주시든지 하나씩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개인연금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일 때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다는 것에 대해 반박한 글을 삭제하셨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저는 뭐 댓글 삭제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잘못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저한테 안 좋은 댓글 다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알고 계실게 저는 댓글 삭제하는 거는 상업성 댓글 말고는 단 한 건도 삭제한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개소리 한다고 댓글 다신 분이 계셨어요. 개소리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달아드렸냐 이렇게 달아줬어요. 도둑이 들 때는 개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죠? 예. 도둑이 들었는데 개가 소리를 질러줘야 도둑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도 다 쓸데가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셔도 좋고요. 제가 댓글 삭제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책 팔려고 맞습니다. 책 팔려고 했는데 대신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책값보다 별로 도움된 게 없다?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끝까지 못 읽었다?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끝까지 다 읽게 돼 있어요. 책이 중간에 지루하거나 이런 쪽으로 뭐 어렵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전부 다 환불해 드릴 테니까 그냥 대신에 읽어봤는데 진짜 좋았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